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로브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양심의 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인의 예지, 동양의 어떤 철학의 정수지요. 근데 이 각 방을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인의 예지 중에 이제 지혜 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인데 그 전에 좀 크게 다시 한번 좀 대유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존재계는 이제 공을 뿌리로 해서 색이라고 하는 이제 현상계가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는 그럼 이런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어느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 공이 아닌 세계에서 어떤 대상,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문제들에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현상계,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떤 인격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공자라든지 이렇게 뭐 사서삼경 이런 데서 이제 얘기가 주로 됐는데 특히 이제 인의예지 중에서도 이제 예가 많이 얘기가 됐죠.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하나의 그 동양 철학으로 인류의 지혜로만 지금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학습, 지식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가슴을 알고 보면 그건 머리에서 하는 얘기고요. 가슴을 알고 보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타날 때 이미 그 인의 예지라고 하는 그 우주의 근본 본성, 즉 공에서 세계로 나올 때 이 그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사계절로 나타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에서는 인의 예지로 나타나고 방위로는 동서남북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동서남북도. 그 다음에 또 추나추동도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듯이 우리 인간의 본래 착한 심성인 양심에 속하는 요걸 네 가지로 또 구분해 보면 계절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이제 추나추동이 있듯이 방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동서남북이 있듯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인의 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크게 이해를 하시고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인간 본체라는 것이 이 우주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나타난 소우주라는 거라는 거를 그냥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몸으로 체득을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좀 큰 그 대요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넣으시고서 지금 강의되고 있는 인의예지, 양심의 이 네 가지 방에 대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에 대해서 얘기인데 이제 인은 그래서 이제 인의 예지 중에 첫 번째죠. 일단은 무조건 그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장입니다. 따뜻한 마음.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라.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하면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좀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인의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불교 원리로 보면 그 자비희사라고 그러죠. 사무량심을 네 가지. 자비희까지가 여기 그 인의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의할 때 의의 방은 그 우리 가슴 오른쪽 뒤쪽에 있는데 여기는 그 의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자르는 거잖아요.
그 이는 연결시키는 거고 이게 반대 성향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그 객관적인 어떤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자리다. 우리가 인과 예가 주관적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그 객관적으로 한번 또 이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과 의가 이렇게 대비 관계에 있으면서도 보완 관계에 있다. 보완 관계라는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가슴이 따뜻하기만 하고 이 자르는 게 없으면 또 아이들 키울 때 버릇없게 키우잖아요. 그런 모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과 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의 방은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이제 그 행동을 나타내는 건데 그 행동이라는 것이 존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단이 돼야지 존중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절만 있을 때 이것이 허례허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 사회는 이렇게 좀 삭막해지겠죠.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이해관계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 물질의 몸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신의 영역에서 보면 다 우리는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을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뭐 존중 안 해도 될 사람들 갖다가 뭐 존중하라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신에 대한 모독이죠. 존중을 안 하면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물질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몸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격식이라든지 순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절 이런 것이 이제 그 시간과 공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존중의 마음이 드러나야지 되는 거지 존중 없으면 허례허식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지는 뭐냐 하면 이제 인의 예의 이제 총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이제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상황이 있을 때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대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딱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 와서 지혜잖아요. 지혜 오는데 여기서 이제 총 결론을 내서 이제 모든 것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종합 처리 반이죠. 지가. 근데 여기서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그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를 쓸 수가 있다. 이 방의 특징이 청정한 그 마음이다. 본성이다.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이라는 건 달리 얘기하면 인간의 마음에서 그 욕심이 제거된 방이다. 그러니까 사리사욕 없이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의 방에서 따뜻한 마음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예의 방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를 또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했지요. 또 이제 의의 방에서 이제 그 객관화시키는 그래서 자를 건 자르고 남길 건 남기고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의 방은 내가 남한테 받기 싫은 것은 남한테도 하지 마라 또 이렇게 표현하는 말도 있어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객관화시키라는 거죠. 그 말은 근데 그런 걸 객관화시키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결정난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지혜방에서 총 결론을 내주셔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이제 관계를 형성시켜 나갈 때 이 지혜방에서 이 세 가지를 총 종합을 해서 캄다운 아주 청정한 마음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 그 욕심 없이 할 때 이제 우리의 이제 본성과 결합이 된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원리 원칙보다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 상황에 제일 맞는, 제일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예가 좀 부족했다든지, 의가 좀 부족했다든지,
인이 좀 부족했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죠. 예를 들어서 얘와 그, 그 인이 좀 부족한 의만 나서면은 옳은 일이긴 한데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의가 없이 예와 인만 넘치면 뭐 어린아이에서 이제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랑으로만 키우면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얘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하더라도 결국 또 지가 없으면 그 상황에 맞는 제일 적합한 그 결론이 안 나온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 같은. 음. 좀 그 결정의 수준이 질이 좀 떨어지는 예,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지혜방은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그 청정하고 욕심이 없고 있는 그대로를 비춰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가 우리 본성과 연결돼 청정하고 고요하다는 건 우리 본성과 이제 그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인의 예지 중에 물론 가운데 이제 신이 있긴 한데 신 믿을 신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네 가지 방 인의 예지 중에 마지막 집까지 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엔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개의 관계를 이제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